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명표 칼럼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기는 9월 10일 토요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두 경기 분석 빠르게 살펴보도록 할 건데 아직 프로토 승부식에는 배당이 업로드되지 않아서 간단하게 두 팀의 전력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합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첫 번째 경기 빠르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풀럼 대 첼시입니다. 자, 두 팀 일단 최근 분위기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첼시 같은 경우는 투엘 감독을 경질하면서 자, 팀 분위기가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잡음이 심한 첼시입니다. 자, 그렇다면 홈팀 풀럼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풀럼 대 첼시. 자, 풀럼부터 볼게요. 풀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0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최근 6경기 2승 2무 2패다. 리그 10위. 최근 6경기 2승 2무 2패를 기록 중이다. 나쁘지 않죠. 왜냐하면 최근 이 2패는 아스널과 토트넘 즉 상위 전력과의 대결에서의 패배이기 때문에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풀럼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패배한 경기에서도 토트넘과 아스널을 상대로 모두 한 골씩 득점을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상위 전력을 상대로도 확실한 공격 플랜 A가 통한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특히나 경기 후반 측면과 뒷공간 노출 그리고 수비 집중력이 흐트러지면서 실점을 내어주는 경우가 잦아지는 풀럼입니다.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측면 및 뒷공간 노출 그리고 수비 실수가 점점 많아져서 실점을 내어주는 경우가 많다. 제법 많은 풀럼입니다. 자, 그리고 리그 9경기 실점 중 7골이 리그 경기에서 9실점 중 7골이 후반에 내준 실점이다. 리그 9실점 중 점이 경기 후반에 내어준 실점이다. 즉 후반에 골이 많은 골을 허용하는 풀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풀럼 같은 경우는 빠른 템포의 측면 역습 전개와 미트로비치를 활용한 높이 싸움과 이것으로 득점까지 연결하는 플레이를 주로 하는데 역시나 이번 상대인 첼시에게도 꽤나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페레이라를 필두로 레이드, 케바노 중심의 빠른 측면 역습이 공수전환 속도와 측면 배후 공간 노출 약점을 보이는 첼시에게는 꽤나 위협적으로 통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최근 좋은 결정력을 보여주는 미트로비치가 최근 6경기 6골이죠. 미트로비치의 제공권을 활용한 크로스 플레이도 또 다른 공격 옵션으로 충분히 활용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좌우 측면 공격 핵심인 윌슨과 솔로몬이 공수에서 좋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고 로빈슨의 부상 이탈은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앞서 언급한 1, 2선 자원들이 좋은 호흡으로 매 경기 골을 기록하고 있어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경기력 자체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고질적인 후반 체력 저하로 인한 수비 조직 균열이 이번 경기에도 승패를 가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즉 실점을 허용하는 후반전의 집중력이 풀럼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다. 자, 미트로비치 이번 경기도 마찬가지로 미트로비치를 활용한 측면 배후 공간 노출 약점을 보이는 첼시를 공략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고질적인 후반 집중력 및 체력 저하가 승패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후반에 실점이 많은 풀럼에게서는 최대한 후반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실점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여야만 첼시를 상대로 언더독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경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첼시 같은 경우는 자, 첼시 보도록 할게요. 리그
6위에 위치하고 있고 최근 2승 3패 7경기 3승 1무 3패고요. 자, 상위 전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기록이죠. 예, 3패가 전부인 하위 전력인 리즈한테도 패배를 기록했고요. 사우스앰프턴도 패배를 했고, 그리고 직전 챔피언스 리그 디나모 자그레브 원정에서 충격패를 당한 첼시입니다. 확실히 승점을 확보해야 하는 팀들을 상대로 경기 내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경기에서 무려 17점을 내어주며 리그 개막 이후 지적되어 오던 수비 문제를 아직까지도 해결하지 못하는 첼시입니다. 최근 승점을 따내야 할 팀들에게 패하며 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7경기 17점으로 고질적인 수비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못한 첼시입니다. 자, 그리고 느린 공수 전환 그리고 풀럼의 빠른 공수 전환 및 역습 상황에 이번 경기도 꽤나 고전할 전망이고요. 좌우윙백 제임스랑 칠웰 공격적인 성향 특성상 충분히 배우 공간의 노출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자, 전체적인 3, 4선 수비 전환 속도도 느린 만큼 역습에서도 약점이 있는 첼시입니다. 자, 이번 디나모 자그레브와의 경기에서도 그 약점이 여실히 드러났고요. 실점까지 허용하면서 패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첼시는 마찬가지로 원정 실점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이번 경기 클린시트를 기록하는 것은 사실상 힘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투엘 감독이 경질되면서 팀 안팎으로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핵심 코어 캉테도 여전히 부상으로 결장하고요. 중원의 수비에 방점을 찍어줄 자원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새로 영입한 오바메양도 부상에서 돌아와 아직까지는 적응할 시간을 가져야 되고요. 자, 스털링도 최근 6경기 3골 1도움, 마운트, 하베르츠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 전술과 빠른 템포의 역습에만 의존해야 하는 첼시입니다. 하지만 수비 불안을 노출하는 풀럼을 상대로는 한 골 정도는 그래도 득점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지만 승리까지는 솔직히 장담하지 못한 상황이다. 자, 즉 이 경기 배팅 플랜을 드리자면은 솔직히 머리는 첼시인데 손은 풀럼을 가리키는 경기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첼시를 가자니 팀 내 외부적으로 굉장히 부진이 지금 안 좋은 잡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첼시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주력으로 삼기보다는 고배당 조합에 풀럼을 하나 껴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고요. 최우선적으로 두 팀이 그렇게 수비적인 풀럼도 후반 수비 집중력에서 아쉬움을 드러내면서 실점이 많고 첼시는 고질적인 역습 전환이나 배우 공간 노출에 대한 약점이 있기 때문에 다득점이 가장 접근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자, 풀럼의 빠른 역습 전개 그리고 첼시보다 공수 전환 속도가 빠른 우위를 갖고 있고 상위 전력인 첼시를 충분히 위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 풀럼이 홈에서 3경기 2승 1무의 성적으로 홈에서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도 역시나 긍정적인 풀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한편 첼시는 챔스 하위 전력인 자그레브를 상대로 역습 상황에서 내어준 실점은 이번 시즌 첼시의 고질병 중 하나이기 때문에 즉 역습의 강점이 강한 풀럼을 상대로도 같은 모습을 보일 것이 유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일선에 빠른
역습과 개인 전술로 공격력에서는 크게 부족함이 없지만 적어도 한 골 정도는 첼시가 득점할 것으로 보이며 다득점의 경기가 가장 좋은 경기입니다. 선택지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이번 경기 풀럼의 일반승 그리고 다득점 가장 유력해 보이는 경기고요. 쉽게 말하자면은 배당도 솔직히 풀럼이 훨씬 좋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첼시 분위기를 보았을 때 첼시 승을 주력으로 갈 경기는 아니다. 이것이 중요 포인트인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경기 중요 포인트는 투엘 경질시킨 첼시 이 선택이 맞을까? 이것이 오늘의 주요 포인트고 결국에는 풀럼 승 그리고 2.5 오버 풀럼 핸디 승 이렇게 세 가지 추천드릴게요. 자, 프로토 승부식 73회차 8127배당 수익방에 공유 완료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영상 하단의 고정 댓글에 링크로 문의 주시면 프로토 승부식 고배당 조합 매일마다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많은 문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본머스와 브라이튼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도 자, 일단 9월 10일 토요일 11시에 진행되는 경기고요. 본머스의 홈에서 진행됩니다. 본머스 대 브라이튼. 자, 두 팀 다 뭐 최근 폼은 나쁘지 않아요. 본머스도 최근 리그 7경기 3승 1무 3패고요. 리그 13위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최근 흐름도 썩 좋은 흐름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장 아쉬운 부분은 본머스는 최근 7경기에서 무려 20실점을 허용했다. 굉장히 큰 실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비에서 최악의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최근 파커 감독이 경질되면서 팀 내 분위기도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수석 코치 오닐이 감독 대행을 맡은 이후 2경기 1승 1무를 거두며 나름대로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본머스입니다. 최근 파커 감독이 경질되면서 오닐이 수석 코치 오닐이 감독을 맡은 이후 이 경기 1승 1무로 나름대로 반등의 기회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시즌 최고의 견고한 수비를 보여주는 브라이튼을 상대로는 득점까지는 솔직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본머스 같은 경우 7경기 동안 득점 단 7골에 그칠 만큼 공격 플랜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득점을 책임져줄 공격수들도 역시나 부진이 계속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실점을 내준 경기에서 만회 득점이 나온 경기는 직전 노팅엄밖에 없을 정도로 공격에서는 이렇다 할 반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기 득점 자체가 굉장히 힘들 것으로 보여지는데 속공 상황보다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을 때 역습을 내주는 브라이튼의 빈 공간을 노려야 단 1점이라도 득점이 가능할 것인데 과연 이 플랜을 잘 수행해줄지는 솔직히 가능성이 낮다고 보여지고요. 브라이튼이 전반적으로 라인을 올렸을 때 분명히 배우 공간에 빈틈이 생기는데 이 공간을 공략을 해야 1득점에 성공할 수 있는 본머스고요. 최근 폼이 올라온 솔랑케를 활용한 크로스 플레이도 한 골 정도의 만회 득점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본머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브라이튼으로 넘어가서 브라이튼은 최근 리그 컵 포함 7경기에서 5승 1무 1패 기록 중이고요. 최고의 시즌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7경기 13골 그리고 4실점으로 짜임새 있는 수비 조직으로 자랑하면서 강한 압박과 빠른 역습에 의한 공격이 지난 시즌보다 훨씬 매끄러워졌고요. 최근 원정 경기 4경기 3승 1패로 원정도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브라이튼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뭐 홈 원정 가릴 거 없이 요즘 잘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브라이튼이 충분히 본머스 정도라면은 털어줄 수 있는 경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 자, 본머스 같은 경우는 내려앉는 수비로 일관하지만 그만큼
많은 슈팅 기회를 내주는 편이고요. 결과적으로 많은 골을 실점하는 모습을 여태까지 보여왔습니다. 자, 그리고 브라이튼은 공격을 이끄는 핵심 랄라나가 부상으로 이탈했지만 여전히 그로스, 알리스터, 카이세도 또 이어지는 2에서 3선 코어들이 지공과 역습 상황에서 다양한 전개를 바탕으로 다득점 양상으로 경기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자, 점유율이 높은 경기에서 오히려 상대 역습의 한 방에 골을 내어주는 경우가 조금씩은 있었던 브라이튼인데, 자, 한 골 정도의 실점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보고요. 자, 지공 전술 속에서 전반적인 라인을 높이 끌어올리게 되면서 볼이 끊기고 상대의 역습으로 전환될 시 수비, 배후 뒷공간 노출의 문제가 실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던 브라이튼입니다. 하지만 최근 두 경기 만회 득점을 올리는 페이스를 보면 충분히 이번 경기도 가볍게 다득점 경기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승패에 직결되는 요소라고 보여지긴 힘들 정도로 수비력 괜찮은 편이에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 같은 경우는 브라이튼은 최우선적으로 마찬가지로 다득점 노리는 게 합리적이고요. 왜냐? 본머스의 수비 조직력이 너무나도 최악을 보이고 있고요.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빠른 역습 전개와 지공 상황에서 가져갈 다양한 공격자임의 즉각적인 대처가 힘들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두 팀 다 서로 한 골씩 정도는 주고받겠다, 이렇게 느낌이 되고요. 자, 브라이튼 상대로 수비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머스가 분명히 이 경기 초반부터 점유율 우위를 가져가는 쪽은 브라이튼이 될 것 같고요. 점유율이 높은 상황 속에서 오히려 역습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브라이튼인 만큼, 자, 본머스의 역습에 1실점 정도는 내어줄지언정 결국에는 본머스의 득점 가능성도 오버에 무게를 실어줄 것으로 보이고요. 자, 브라이튼이 충분히 다득점 경기 양상으로 경기가 진행되면서 일반승, 다득점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머스 같은 경우 이번 시즌 돌풍의 주역 약팀은 확실히 잡고 가는 브라이튼, 이렇게 보여주고요. 브라이튼 승, 그리고 마찬가지 2.5 오버 핸디슨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두 경기 분석은 이쯤에서 마치고요. 저는 오늘 밤 KBO 리그 분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리뷰해드린 내용은 말 그대로 내용 분석입니다. 수익으로 이어지는 최종 조합은 유튜브에 공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영상 고정 댓글로 카톡 주시면 경기별 실시간 라인업 및 심판 성향까지 분석한 최종 조합 드리겠습니다. 저를 모르시는 분도 건승하시는 하루 되세요.